또 불러주세요. 36번이요. 36번. 27번에 2번. 27번에 2번.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3-2번. 자, 어제 했던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한 3가지 방법이 있었죠? 됐어요? 제일 먼저 했던 방법은, 제일, 순서대로 풀이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죠? 어떤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1이 수렴을 하죠? A-1이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AN도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AN은 얼마다? 극한값이 3이 되겠다. 뭐 다르다고? AN이 수렴을 하겠다. AN 플러스 2BN이 수렴을 한다. BN도 수렴을 한다.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건 답은 나왔습니다. AN 나왔고 BN 나왔으니까 두 개를 고발하겠으니까 수렴할 수 있겠다. 그러지?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는데 두 번째 방법 뭐였습니까? 꼴을 만든다 이거죠. 현재 나온 꼴은 현재 AN은 3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됐어요? 누가 안 나왔어? BN이 안 나왔죠. 그렇지? 그래서 AN 플러스 2BN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 모습을 만들고 AN은 아는 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BN을 기준으로 2BN을 만든다. 이 말이죠. BN을 기준으로 2BN 만들고 플러스 AN 하면은 BN이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AN 있어야 되고 플러스 1 있으면 가로 안이 정리가 된 거죠. 됐어요? 그리고 가로 밖에 지금 AN이 있다. 아, 생각보다는 불편하네요. 되시죠?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두 번째 방법 꼴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얘가 얼마고 9고 AN이 3이고 AN이 3이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다가 선생님 만들어준 했던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 바로 가볼게요. 좀 쉬운 문제로 연습을 하는 거야. 세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치환하는 거죠. 얘를 뭐로 놓는다? CN으로 놓고 리미트 CN이 얼마다? 9가 되고 BN이 안 나왔으니까 BN은 CN-AN을 나눠서 2로 나눴다. 그래서 이 BN 자리에 집어넣겠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수렴, AN도 수렴하고 CN도 수렴하니까 이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 AN 자리에 3을 집어넣고 CN 자리에 9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 두 번째 방법보다는 세 번째 방법이 좀 더 쉬워 보이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써봐야 돼요. 됐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봐야 된다고. 누굴 우선권인 거죠? BN이 안 나왔으니까 BN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2BN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를 채워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손으로 써봐야 돼,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다음. 다음은 6번. 자, AN이 무한대입니다. AN이 무한대니까 BN도 뭐가 돼야 된다? 무한대가 돼야겠다.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어제 이거 표현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모르지만 여기서 AN이 무한대니까 리미트 얘를 AN으로 묶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AN분의 BN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AN이 무한대니까 이쪽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지 수렴할 수 있다? 0이 돼야지 수렴할 수가 있다. 그러죠? 0이 아닌 값이면 무한대, 무조건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1이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중요한 생각이고. 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 해서 극한값을 바로 구해냈죠. 마찬가지로 얘가
AN이 무한대가 되고 AN이 무한대가 되니까 BN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무한대를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수렴을 하려면 플러스 무한대가 있어야겠죠. 리미트 Bn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무한대인데 현재 그냥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넣으면 되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AN 자리에 나는 N을 넣겠다. 그렇지? 그리고 BN 자리에 뭘 넣듯이 N을 넣어야겠죠, 일단은. 그지? 최고창이 같아야 되고 개수까지 똑같아야 된다. 3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을 넣으면 하나의 모습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하나의 모습이야, 이거는.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될지 안 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니까. 얘는 소수령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소수령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됐어요? 예, 항상 1번 방법만 알면 안 돼요. 이건 좀 더 식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한 방법론이니까. 뭐, 일부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 방법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분명. 됐어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Bn 대신에 n 플러스 3을 넣었고요. AN 대신에 n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통분하면 n에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최고창 계수만 알아내면 되니까 최고창 계수가 얼마입니까? 분자? 우리 중학생이에요? 설마 중학생이야? 9 n제곱입니까? 됐어요? 얘는 9가 되더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답이 없네요. 5번 있나요? 답이 4번밖에 안 보이네. 9가 5번에 있는가 보네요. 잘렸어요. 맞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요거는 검사용이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식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누굴 만든다? 누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Bn-AN이 안 나왔으니까 Bn-AN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식이 보일 때만 쓴다겠죠? 식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통분하면 되니까 AN, BN분의 얘를 통분하면 BN 세제곱, AN 세제곱이니까 BN-AN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BN의 제곱 플러스 BN-AN 플러스 AN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극한값이 나왔죠. 수렴하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얘는 3으로 되겠다. 나머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나머지 모습은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AN으로 나누겠죠. AN이 아니라 AN 제곱으로 나누겠죠. 됐습니까? AN 제곱으로 나누면 분모는 AN분의 BN BN-AN AN분의 BN의 제곱 AN분의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필요하네요. 분명.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1 여기가 얼마였죠?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9가 나오겠다. 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 방법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얘를 CN으로 놓을게요. 자, 연필이 너무 두꺼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없애? BN을 없애야겠지. BN은 CN 플러스 AN. 맞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대신에 뭘로요? CN 플러스 AN의 제곱 마이너스 BN 대신에 CN 마이너스 CN이야. AN의 AN 제곱. 와, 얘도 진짜. 통분 AN C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CN
플러스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an의 세제곱.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분자가 얘를 빼고 하면 앞에는 CA 남고 두 번째는 지금 CN 플러스 AN의 제곱. 와, 길다. 지금 곱셈공식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 플러스 AN, AN 플러스 A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세제곱 차 한 거야. 얘가 지금 AN, CN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시할,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AN은 얼마고? 좀 쓰면 안 되겠네요. AN은 무한대네요. 리미트 AN은 무한대고 CN만 3이네요. 그러면 현재 AN은 있으니까 이 양변을, 분모 분자를 AN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AN 제곱으로 나눠주면 1 A분의 C 플러스 1 C 나누면 C 뭡니까 이거? A분의 C인가요? A분의 C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C가 얼마 있어? 얘는 0 맞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얘도 0 C가 얼마였죠? 아까 3이었나요? 3 그럼 분모는 지금 1이고 분자가 3, 1 해서 극한값은 9가 되겠다.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됐어요? 서술형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을 써야겠죠. 어떤 게 좀 편한가 생각을 해봐요. 요거는 지금 세 번째 방법 생각보다 식이 기네요. 요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문제를 봤을 때 형태가 좀 잘 보이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지? 첫 번째 방법은 검산용어만 일단 쓰세요. 첫 번째 건 너무 많이 애용을 하면 고3 들 때도 애용을 합니다. 왜? 편하니까 많이 애용을 해, 실은. 진짜 편안해. 그래서 막 어제도 고3이 물어봐. 안 되던데요? 했더니 보여줬더니 되긴 돼. 그러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 사라져버려. 식이 사라져버려. 0분의 0꼴로 만들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분명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발산에 대해서는 맹신을 하면 안 되고 수렴에 대해서는 써도 됩니다. 수렴은 써도 된다 했어요. 수렴은. 수렴일 때는 수렴값이 나오니까, 극한값이 나오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발산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왜? 발산에 대한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무한대도 있고 진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이해되시죠? 수렴은 사용해도 됩니다.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다음. 일부러 풀어주는 거야. 이거 너희 진짜 문제 거의 나오는 문제야. 이게. 나올 확률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 됩니다. 식의 모습이 좀 쉽게 나오냐, 좀 어렵게 나오냐. 이 문제도 너희들이 좀 질문했던 이유는 아마 둘 중에 하나지. 연산을 하기 싫은 사람과 아니면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얘보다 더 복잡한 식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됐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풀고 어떤 문제는 못 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하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다. 식이 좀 길어지는 정도가 있겠지만 모습은 똑같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모든 학교 거의 나오는 문제야. 다음 9번. 자, 봅시다. 닫힌 구간 2부터 5까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2n 플러스 3분의 현재 극한 변수가 n이죠. n 이렇게 됐네요. 극한값이 1이 됐다 이 말이야. 여기에 절대값이 하나 있는데 절대값은 둘 중에 하나를 벗기게 되겠죠. 플러스로 나오든지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그렇지? 뭐 조건을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FA는 뭡니까? FA는 어떤 상수죠? 상수? 이해되시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첫 번째 절대값이 양수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 문제가 발생해도 모순이 있는 거네요.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2n fa 플러스 1이 돼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fa가 된다 이 말이죠. 얘가 1 이 말이네요. fa가 마이너스 1인 것은 여기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이 문제가 만약에 둘 다 됐다면 문제를 따로 나눠서 생각하고 조건까지 따져줘야 돼요. 이 문제는 조건을 왜 신경을 안 썼는지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은. n이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거네. 얘가 지금 양수였어, 음수였어요? 음수였죠, 음수, 현재. 음수. fa가 현재 뭐 나왔어요? 음수 나왔네요. 이게 음수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야. 이 전체는 음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다음. 17-2번. 자, 어제 이 설명 안 했나요? 이 소수 부분을 나오고 있죠? 됐어요? 소수 부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정수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냐? 이거야.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에는 n은 루트 n제곱, n 플러스 1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아, 좀 애매한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 위에 있는 식을 뭐 이 정도로 보면 좀 편할 수 볼 수도 있겠네. 위에 있는 식을 얘를 2n 플러스 n으로 보면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당연히 이쪽 일단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다? n 플러스 1이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끝. 이해도 되겠죠? 됐어요? 다음 18번. 18번 일반항이 an이에요. an. 뭔 말이에요? 이게 가우스는 뭔 말이죠? 가우스 정수 부분, 가우스 정수 부분, 가우스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 알아달라 이 말이죠? 맞죠? 아니죠? 루트의 정수 부분 알아달라 이 말이네요. 똑같은데, 식이 똑같은데, 생각했던 방법대로 풀면 너희들이 대부분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얘 제일 가까운 정수가 뭐냐? 3n이기, 3n. 3n은 루트 9n제곱 이렇게 되죠. 이 9n제곱 마이너스 2n은 9n제곱보다는 더 작죠. 그럼 그 전수가 얼마야? 3n 마이너스 1이죠. 3n 마이너스 1은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죠.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만약에 잠깐만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현재는 이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수분은 3n 마이너스 1이다. 집어넣어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정수분 알면 되는 문제. 간단하게 좀 괜찮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난이도로 한 3점 정도 되는 문제인데,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연습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27-2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n, an, an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모가 좀 문제가 있네. a1부터 an까지 더하라 이거지. 현재는 1밖에 안 나왔으니까.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1부터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다 그냥 시그마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지? 시그마 붙여도 되겠죠? 시그마 붙였더니 좌변은 뭐가 된가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가요? 뭐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변은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이해 되시죠? 이놈을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을 부등식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지? 부등식 만들어내면 역수가 뒤집어졌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n제곱을 곱했으니까 현재 주어진
준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운데 식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고, 리미트 붙였으니까 등호가 발생했죠. 그러겠죠? 부등호 방향,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그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역수, 2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식도 뭐, n 플러스 1, 2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이렇게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써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좌변 극합값은 2고요, 우변도 2가 되니까, 우리가 극합값 2가 되겠다. 네. 자,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은 시그마 붙였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A1은 1부터 2까지. A2는 A2, 뭐, 2부터 3까지. 그래서 이걸 싹 더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시그마 붙였다. 오케이? 다음은 36번. 자, 도형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형이 지금 원래 수열 쪽에서 사실 공부가 좀 많이 되면, 좀 책들을 많이 봤으면 도형이 많이 그림이 있었던, 민준아,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현재 도형이, 우리가 지금 수원 도형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도형 문제가 아주 많아. 알겠어요? 도형 문제가 아주 많고, 교육과정에서 뭐가 빠졌냐면, 계차 수열이 빠졌죠. 계차 수열이 빠졌는데, 사실 도형은 대부분 계차 수열이야. 알겠나요? 계차 수열이니, 계차 수열의 특징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우리는 계차 수열을 모르고 있더라도, 계차 수열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계차 수열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은 더하기로 가죠. 등비 수열은 곱하기로 가죠. 맞죠? 근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 됐습니까? 이 계차 수열 첫 번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 두 번째로 보는 게 좋아요, 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어렵잖아요. 1. 1에다가 2를 곱해서 3을 더했다. 이러면 빼는 수가 너무 커지니까 1을 뺍시다. 됐어요? 나온 결과가 이런. 너무했는데? 너무했어? 1 곱하기 2에서 더하기 1을 합시다. 그러면 3이 됐죠? 3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기 1을 했어. 7이 됐어요. 7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기 1을 했어요. 15가 됐죠. 수를 봤을 때는 느낌 조금 안 살죠? 그지? 여기 계차를 구하면 2, 4, 8 이렇게 되네요. 그지? 차이가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죠. 계차 수열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 됐어요? 얘가 선생님 생각하는 한 2번 정도 되겠습니다. 계차 수열 2번. 1번은 무슨 수열이냐면 누적 수열입니다. 누적 수열. 누적 수열은 뭐냐? SN입니다. SN. 합에 대한 수열이에요. 합수열. 그래서 선생님 누적이라는 말은 사용한 이유는 도형에서는 정확하게 누적을 보여줍니다. 도형이 쌓여가는 도형들은 다 계차 수열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원래 있던 모습에서 새로운 게 추가돼가지고 쌓여가는 모습은 다 누적이야. 알겠지? 이거는 합에 대한 수열이기 때문에 다 계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계차 수열의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뭐, 계차 수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써도 돼요. 예? 알았어요? 빠르니까, 그게 더 빠릅니다. 빠르기는. SN 수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민준이처럼 자고 있으면 못 푼다 이거죠. 예? 얘를 SN을 쓰지 말고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도형을 세일 때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습 시켜볼게요. 연습해볼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지금 봐도 지금 느낌이 확실하죠? 쌓여가고 있잖아요? 누적이 되고 있지? 다 계차 수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을 하지 말고 변화 과정을 플러스로 늘어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다 구할 수는 있어. 도형에 따라서 약간 변칙적인 도형도 있어요. 알았어요? 늘어서 쓰면 표현은 복잡하더라도 결과는 다 찾아낼 수 있겠다.
하지만 얘를 일일이 세서 쓰면 개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개차가 이제 한 번에서 개차되고 두 번에서 개차되는 수열도 있어요. 2개차. 두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열은 실은 찾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늘어 쓰는 게 좋아. 식이 좀 길어지더라도 늘어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거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은 성량갭의 개수, 정사각형 개수. 정사각형 개수가 좀 쉽네요. 정사각형 개수가 좀 쉽죠? 그렇지? 자, 정사각형 개수는 한 개. 세 개 아니에요. 뭐라고? 한 개 더하기 두 개. 그러죠? 한 개 더하기 두 개 더하기 세 개 이렇게 쓰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규칙이 보이면 마무리. 규칙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쓰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늘어나라고. 알겠죠? 그럼 일반항 자체를 1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개수는 나왔습니다. 개수는 b에는 나왔어요. 2분의 했으니까 분자가 지금 nn 플러스 1에 2배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문제는 굳이 풀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무슨 개수? 성량갭의 개수죠. 성량갭의 개수가 좀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수열은 첫 번째 몇 개입니까? 일단 4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알았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렇지? 얘가 들어왔어. 잘 세야 돼. 판단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까지는 규칙이 안 보여.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 얘를 써봅시다. 여기까지는 들어왔어. 새로운 걸 쓸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됐네?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됐는데. 그러지? 그래서 이 다음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을 보면 여기다 바로 붙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하고 이 파란색하고 얘의 공통적인 상황과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공통적인 상황이 요거 뽀쩍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 그리고 마무리 아래쪽. 얘가 공통적인 상황이고 가운데 부분이 변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3 곱하기 2라 쓸게요, 그냥.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3단계 여기까지. 얘를 쓸 때는 4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다시 3 곱하기 2가 하나 더 있죠? 위아래가. 플러스 2 이렇게 적는다고요. 됐어요? 네 번째 쓰면 우리가 좀 이제 규칙을 찾았으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네 번째로 쓰는 게 좋겠어? 4 플러스 3 곱하기 2가 원래 몇 개 있었어? 한 개, 두 개, 세 번째 발생했죠? 세 번째. 얘는 고정값, 얘가 변하는 값. 플러스 네 번째 뭐가 발생해서 세 번째 지금 플러스 2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네 번째 이렇게 발생해. 2가 두 개. 그 다음은 2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쓰겠죠. 이게 n번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n번째는 지금 얘가 세 번째고 얘가 세 번째를 이렇게 적을게요. 규칙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세 번째를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적을게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야. 맞습니까?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a는 4 플러스 3 곱하기 2, 6으로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얘가 3이었죠. 네 번째가 3이었으니까 n번째는 n-1.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네 번째가 1 더하기 2였으니까 n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간다? n-2까지 가더라. 됐어요? 요 방법이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어떤 수위도 그럼 다 풀 수가 있어요. 단 식이 좀
길어지고 그 규칙을 알아내는데 약간 시간은 걸린다.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요를 생각을 해야지 수의 어떤 흐름, 규칙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생각이야. 도형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 이 도형에 대한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뭐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할 것이냐 연구를 좀 하면 돼요. 그렇지? 도형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한 거고 실은 너무 없어.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세 번째 좀 약해. 실제로 한 4개 정도는 그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세 번째까지 그려주고 너희들이 이제 이 정도 규칙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그리면서 규칙성을 찾아달라 이런 요구야. 됐어요? 얘는 어떻게 풀면 좋겠냐 생각을 하면 자, 이런 도형의 특징은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합니다. 계산은. 자,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을 웬만하면 추천합니다. 좀 돌아가는 길이야, 사실은.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도형적 특징 나오더라도 새롭게 막 나오는 도형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다 풀어낼 수 있어. 식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됐어요? 이게 하나의 도형이 흐름이 한 가지 흐름이 아닐 수도 있어. 두 가지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사각형은 삼각형이 이렇게 합쳐서 가는 거예요. 오각형은 사각형이 합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 한 가지 흐름으로 가는 것은 도형적 성질로도 풀 수는 있다. 그리고 도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원놈이면 전부 다 있으면 사실 좀 쉬웠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위를 잘라버렸잖아. 그 자른 거에 대해서는 실은 절반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은 정확하게 절반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아래쪽 부분 절반이고 추가되는 1위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는 몇 개인지 알아내야겠죠. 그렇지? 이게 첫 번째 도형이 전체는 이 말이야 지금. 됐어요? 몇 개입니까? 어떻게 써야 돼? 요걸 볼까요? 몇 개로 봐야 돼? 전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렇게 써야 되죠? 맞나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줄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으니까 곱하기 2. 맞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개수에? 칸의 개수하고 라인의 개수는 다르죠? 이해되시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줄 된 것은 세 칸이니까 양쪽으로 있으니까 4개.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칸은 3칸이죠. 이해됐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2 맞습니까? n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n번째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2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땅을 할 거잖아. 반땅 할 거지? 나누기 2 할 거죠. 그럼 이렇게 세면 이쪽 개수를 센 거야. 이쪽 개수를 센 거야. 그리고 얘만 더해주면 되겠죠. 일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네 번째는 이렇게 된가요? 그렇지? 뭐야? 2개씩 개수만큼 있네요.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긴 해. 알았어요? 근데 얘는 도형적 특징이 확실히 보일 때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방법을 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변화 관계 생각 자체가 하나 틀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았어요? 두 가지 틀을 한꺼번에 생각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나 나왔으니까 어디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너무 쉬우니까. 자.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세점 0, 0, 3n, 0, 3n, 2n.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3n, 2n.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 이런 삼각형. 손이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삼각형 OAB 내부 또는 조심해야 돼요. 삼각형에서 꼭 읽어줘야 돼요. 내부 또는 둘레. 됐어요?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둘레 있는 점 중에서 이게 요 라인까지 합쳐가지고 이 내부까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요것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무시하고.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어? 수를 집어넣죠. 3하고 2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 됐어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아마도 3개씩 끊어서 집어넣다 보면 규칙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 문제 규칙성을 해서 1 넣고 2 넣고 3 넣었을 때 라인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라인을 깔아야 돼요. 1, 4, 7로 이렇게. 요렇게는 규칙이 보일 거야. 됐어요? 요렇게는 규칙이 보이는데 한꺼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는 안 보여요. 1, 4, 7, 2, 5, 8 이렇게 규칙이 보여요. 3, 6, 9에 기울기가 3이니까 3분의 1이니까 그런 게 규칙을 찾아서 보통 풀이를 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내 연습하면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일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조심할 점 한 가지. 이에는 자연수인데 이 라인은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러지?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걸 생각 한 가지. 나는 이렇게 풀으라고 생각했어. 자, 요 개수를 세서 2로 나눈다. 문제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 있죠? 가운데가 어떻게 됩니까? 겹치게 되죠. 가운데가 겹치게 되지. 그러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가운데 라인을 하나 더 그어. 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 길이가 똑같으니까 격자점 개수는 똑같겠지. 개수 똑같겠지. 그대로 위에 한 줄 올렸으니까 여기 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는 똑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개수, 격자점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를 2로 나누면 여기에 있는 격자점 개수가 되겠다. 맞습니까?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써볼게요, 식을. 너희들 쓰지 마. 일단, 써도 돼, 써도 돼. 상관없습니다. 자,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히 쓰라 했어요. 뭐부터 들어가? 0부터 들어가죠. 0부터 들어가죠. 가로줄의 개수는 몇 개? 그러면 3n 플러스 1개. 맞습니까? 자, 세로줄은 조심해야겠죠? 0이고, 여기가 2n이었죠? 그리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2n 플러스 2가 되나요? 3n 플러스 1, 2n 플러스 2 해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an이 나오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쉽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틀렸습니다. 틀렸어. 뭐 거의 다 봤는데. 그러지? 이런 거지. 골키퍼까지 제끼고 나서, 시로 갔어. 이래 되는 거야. 그랬어? 다 했어. 다 하긴 했는데, 뭔가가 마무리가 좀 덜 된 거야.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사실이 한 가지 있을까요? 격자점은 점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관계가 모름점은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센 것은 어디에 센 거야? 여기에 있는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개수를 센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개수를 센 거야. 무슨 말이 차이점이 뭐지? 여기하고 여기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를 셌다고. 가운데가 이게 비무장지대잖아. 여기에 격자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했다 이거죠. 맞나요? 됐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이 문제는 여기에 지금 맹점이야 지금. 거의 다 왔어. 아주 쉽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아직은 얘 격자점 개수 이런 방법을 세는 것만 해도 문제를 쉽게 좀 풀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한번 점을 찍어볼게. 기울기 3분의 2니까 격자점 몇 개만 찍으면 될 것 같아? 3칸, 2칸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여기다 한 칸을 올려야 되니까 하나 더 찍어 볼게요. 밑에다 찍을게요. 요런 선이었죠? 그렇죠? 이 선이 이 선이고, 올린 선이 이 선이야.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빠졌어? 2개가 빠졌죠? 3칸당 2개가 빠진 거야. 전체 개수를 셀 때 이걸 빼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3n이니까 뭐야? 빠진 개수가 몇 개? 2n개가 빠졌겠죠? 여기다가 빼기 2n을 해가지고 2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런 류의 문제는. 이 격자점, 이런 격자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반, 중간, 가운데가 문제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뭐야? 나한테 얘기를 해. 기울기가 3분의 2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문제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것도 나름 꽤 어려웠던 문제야. 일일이 규칙성 살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풀었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시기입니다. 됐어요? AN 구해서 마무리 작업은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도형 쓸 때 이 격자점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세면 좀 편하게 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뭐 다른 도형 나오면, 곡선이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곡선이 나오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나요? 오케이. 책이 뭐였죠? 풀 미적분. 뭐 도형은 이 다음 단원에 급수할 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36번.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n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n이고, 세로 길이가 48. 인 직사각형에 대하여 ACN. 여기가 n이니까 ACN 길이는 나왔네. ACN. 맞죠? OCN이다, OCN. 이 길이 n이잖아. B1, D1. B1, DN. 이 길입니까? B1, DN. 이 점이구나, 이 점. 요거네, 요거. 이 길이는 얼마야? 1이죠? 이 길이는 뭐야? n-1이니까. 뭐 닮음이네. 이 길이는 얼마야? 48을 1일 때 n-1이니까. 어떻게 돼? n분의 1, 이렇게 된가요? 맞나요? 얘가 1일 때 n-1이니까. 이 길이 총 n개잖아, 이제. 그 중에 한 개, 48을. 뭐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맞죠? 닮은. 1일 때 n-1이니까. 1일 때 n-1이니까. 이 길이는 48에 n분의 1. 맞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뭔 시험? 자기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되게 써서 된다고? 자, 어제 이거 얼른 빨리 읽고 가볼게요. 바로. 지금 이 극한에 대한 이 OX 문제는 현재 여기 부분 수열의 극한 부분하고 뒤에 있는 급수 부분의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공부를 하면 그때 한번 유인물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급수에 대한 이론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랑 섞어가지고 그때 유인물 한번 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급수랑 합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수열이 수렴하면 여기서 그냥 수열이라고 말을 했는데 수열이 극한값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수열이 수렴한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여기죠, 역. 요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고. 반예는 대부분 뭐가 많이 되냐면, 식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얘는 뭐냐면, 반예는 계속 공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봐라겠어요. 유제 문제 있죠? 유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풀이나 개념은 꼭 읽어보시려 했습니다. 자, 얘는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되는 것은. 그 반리에 대한 식은 계속 읽어보세요. 보통 반리는 제일 쉬운 게 진동입니다. 진동하면 그냥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니까 거짓이고요. 얘도 거짓이죠. 맞죠? 얘는 거짓이죠. 이렇게 가면 참인가요? AN이 수렴하면 AN 제곱이 수렴한다. 참입니까? 참이죠. 곱하기 했잖아, 곱하기. 수렴, 곱하기. AN이 수렴하면 AN 제곱, AN 세제곱 다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하나 적어 놓으세요.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제곱 수렴, 리미트 A의 N 제곱 수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다 거짓입니다. 자, AN, BN이 수렴하면 BN을 수렴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왜 거짓이죠? A는 0. 그렇죠. AN이 0이 될 수가 있죠. 두 개씩을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0이란 말에 AN이 0이 아니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이게 참이 되겠습니다. AN이 0이면 AN 0 또는 BN이 0이다. 거짓이죠. 쫓겨진 것은 일단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AN, BN, CN이 CN-AN이 0이면 다시 말해서 얘랑 빼서 0이면 BN은 수렴한다. 뭔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네요. 됐습니까? N이고. 사실 말해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면 극한값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BN이 0이니까 수렴한다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그런 예식이 되겠어요.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조심하라 했어요.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AN, BN은 0이다. 자칫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발산이야? 무한대 발산하고 진동 발산이 있는데 무한대 발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진동 발산이 반예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요거 하나 예시만 들어놓고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AN-BN이 0이면 BN분의 AN은 1이다. 조금 전에 했던 거죠? AN하고 BN이 0이면 BN분의 AN은 1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느낌은 어떤 것 같아? 연계성 자체가 좀 약합니다, 일단. 그렇지? 연계성이 약해.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뭐가 되는 거야? 반예를 들어주는 거야.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반예를 들어준다. 그래서 반예를 읽어보시라 이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긴다 이거죠.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지. 외에도 또 많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bn이 분모로 들어갔단 말이지. 이쪽엔 분자에 있었는데 갑자기 분모로 들어갔어. 다시 말해서 반리 자체는 0이 되는 bn이 0이 있는 값에 대한 생각을 하면 쉽게 반리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거야. 뭐 단순한 예로 뭐 a는 10, 10, bn도 10, 10. 그럼 빼면 0이 되겠죠. 계속 0이 되니까. 맞죠? 분모가 0이 됐다. 말이 안 되겠죠. 이건 an이 수렴하면 an 제곱 수렴한다고 좀 전에 했죠. an이 0이고 an이 알파야. an 빼기 bn이 0이고 an은 알파다. bn은 알파다. 수렴이니까 두 개씩을 어째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얘를 식에서 이 식 빼면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이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는 설명 자체가 조금 식으로 설명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편하냐면 그래프로 보면 제일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밑이 1보다 큰 애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밑이 1보다 작은 애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0이 된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없는 것이 뭡니까? 1하고 마이너스 1만 없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은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의 n제곱은 계속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야. 진동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뭡니까? 수렴 조건이 꼭 나온다 이거죠. 네? 수렴 조건.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런 둥호가 있다.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뒤에 가면 급수가 나옵니다. 급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식이 약간 달라지니까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됐어요? 주의사항 한 가지, 두 번째 문장이 있죠? 됐어요? 등비수열 A,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추가됐다? 초항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추가됐다 이거죠. 꼭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항상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초항이 0이라는 걸 판단해도 위에는 판단 자체를 일단 안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등비 수렴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초항은 0이 됐을 때 수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안 적는 것보다 낫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문제는 굳이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볼까요? 뭘 풀어볼까요? 수렴 조건이 오케이 해봅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초항 첫 번째 뭡니까? 초항이 얼마죠?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니까 초항이 x-3이죠? x-3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공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비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런 등호가 들어간다.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위에는 x가 얼마다? 3 해를 쓰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또는 x는 3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됐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문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 자, 일단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상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뭐가 지배한다고? 밑이 지배한다 했지. 밑이 지배하니까 밑이 큰 것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밑이 큰 게. 밑이 큰 5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알겠죠?
분모분자의 풀이 방법은 이렇죠. 분모분자를 뭘로 나눈다? 5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준다 이거죠. 나눠서 분모를 뭘로 만들었다? 1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상수값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상수값을 만드니까 분자가 얘는 0이 됐다. 얘는 5분의 2의 n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0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는 이제는 뭐만 판단하면 돼? 개수만 판단하면 되겠다. 됐어요? 주의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지수가 n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지수가 뭘로 바뀌면 2n으로 바뀌면 달라진다 이거죠. 얘가 2n이면 밑이 2가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라? 2의 제곱 4의 n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달라 이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밑이 달라집니다. 밑이 4입니다. 오케이?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얘는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는 게 나온 이유는 뭐겠어? 뭐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한대를 끄집어내라 하겠죠? 여기서 무한대가 누구? 4의 n제곱 끄집어내야 되는데 5의 n제곱 끄집어내는 거 맞습니다. 5의 n제곱 끄집어내면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얘는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 0-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소수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지만 뒤쪽 무한대가 더 큰 무한대다 이거죠. 됐어요? 요거 우리가 한 번씩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겁니다. 계속. 됐어요? 무한대를 끄집어내라 이거야. 나머지 문제는 뭐. 자, 요거 하나 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일단 참 중요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A가 선생님 좀 전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는 이 개인을 하나를 봤을 때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데 식 자체가 지수 형태의 합차로 돼 있을 때는 누가 밑이 큰 게 우선권을 갖는다 했죠. 알겠나요? 이게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밑이 크냐 작냐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절대값이 크냐 작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절대값이 큰 게 우선권을 갖는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절대값이 큰 게 우선권을 갖는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풀어볼게요. 한번.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 분자는 한번 쓰고는 싶은데 이렇게 쓸게요. 누가 더 큽니까? 2분의 1이 더 큰가요?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자칫 이렇게 풀면 일단은 잘못된 풀이 0, 0, 0, 0분의 0꼴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보통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아우르려면 밑이 큰 게 우선권을 갖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눈다? 분모분자를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거야.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1, 1 플러스 3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눈다. 2를 곱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3분의 2의 n제곱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더라 이거야. 맞나요?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여기다 바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바꿔보면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크잖아요. 하지만 우린 누구? 절대값이 큰 것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거야. 얘는 1, 얘는 1.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3분의 2가 된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3분의 1이잖아. 그러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어. 0, 0, 0, 0분의 0꼴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나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붙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뭐가 된다? 0이 돼서 1이 된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 형태의 합차 이렇게 나오면 누가 우선권을 갖는다? 절대값이 큰 게 우선권을 갖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눈다? B로 나눈다 이런 말이야. B의 n제곱으로 나눈다. 알겠습니까? B의 n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형태상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n제곱으로 나누면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1. 얘가 지금 B분의 A의 n제곱하고 A가 하나 남습니다. 얘는 뭐가 남고 B가 남고요. 됐어요? 이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A보다 B가 절대값이 크면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어요? 절대값이 큰 걸로 A보다 B가 더 크면, 그렇죠?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죠. 이 양수를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나누게 할 때, 대소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B분의 A가 같으면 1이 되니까 얘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생각을 했단 말이지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1보다 어쩐다? 작다 이런 말인데 음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개 다 양수 음수를 아우르려면 절대값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절대값이 우리가 수렴 조건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갖고 1보다 일단 작으면 0으로 수렴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1을 하고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시험 잘 나는 문제야. 헷갈립니다. 문자 나오면 헷갈려. 특히 뭐 A하고 B가 뭐 로그 형태가 나오면 더욱더 헷갈립니다. 더욱더 헷갈려. 이해되시죠? 한번 써볼까요? 어딘가에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야. 자,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b의 n제곱 플러스 로그 a의 b의 b가 아니라 ba의 n제곱 맞습니까? 식으로 어떻게 적어야지? 로그 a의 b의 n제곱 마이너스 로그 b의 a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로그 a의 b가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겠죠. a, b에 대한 내용은 분명 등장을 시키겠죠. 그러지? a보다 b가 더 크다. 뭐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a하고 b는 1이 아니다는 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로그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A하고 B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지? 이걸 따져주면 우리가 너무 넘어갔네 사실은. 이걸 다루기에는 조금 오반데 우리가 따져줄게. 몇 가지를 따져줘야 돼. A, B가 둘 다 1보다 작을 때, 둘 다 1보다 클 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세 가지를 따져줘야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야. 됐어요? 쌤은 뭐만 해볼까요? 뭐만 해볼까요?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써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첫 번째 A, 1, B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A, 1, B에 대해서 하면 로그 A, B는 어떻게 되죠?
로그 AB는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가요? 뭐 어떻게 돼? 음수가 떨어집니까? 오, 조심해야 되겠네. 이것은 풀이가 안 되겠는데, 이거는. 왜 풀이가 안 되냐면, 잘 해봅시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해볼게요. 마무리 지으러 가봅시다.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여기가 지금 로그 A의 B. 이 위치가 로그 A의 B. 로그 BA는 B가 1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에서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가 있습니까? 여가 있지? 그러면 이 위치가 로그 B의 A. 절대값이 누가 큰지 작은지가 알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누가 큰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시는 등장시키지 않을 거다 이거네요. 그래서 왜? 로그 AB가 더 커버리면 얘로 양쪽을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똑같으니까 답은 1이 나올 거고 얘가 더 커버리면 얘로 양쪽을 나눌 거 아니야. 그렇지? 얘를 양쪽을 나누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말이야. 지금 예시를 잘못 냈어요. 다음에 한번 아마 1번인가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자 문자로 돼 있을 때는 누가 우선권을 받는다고? 절대값이 큰 게 우선권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으십시오. 뭐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절대값이 큰 거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밑이 1보다 작아지더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하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가 1보다 작아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오. 바로 가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밑이 집이라니까 밑이 분모는 4, 2. 4가 우선권을 갖죠? 그리고 얘는 3 날라가고 여기가 뭐야? 2의 n제곱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분자 왼쪽 식을 정리하면 2의 제곱 9 곱하기 4의 n제곱에 얼마가 된가요? 2n-2죠. 2n-2, -2는 내려와야겠죠. 4분의 1로 내려온가요? 맞습니까? 2의 -2제곱이니까요. 그리고 분모가 4의 n제곱에 a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죠.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됐어? 그래서 답은 얼마다? 4a분의 4분의 9, 4a분의 9가 극한값이 되겠다. 됐어요? 중간 과정은 뭐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4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 말이야.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식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나누면 모습을 만들어내서 얘가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뭐 이런 문제 서술은 거의 없어요. 서술은 거의 없어. 아, 있는 학교 있더라고. 있는 학교. 완전 연산을 위한 시험을 이런 학교 있어. 알았어요? 연산 문제로 시험을 내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서술은 과정에 꼭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뭐, 수렴 조건 했고요. 자.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뭐, 어렵지도 않고,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렴 조건 중요해요. 수렴 조건 참 중요하고. 됐어요? 이 문제는 너희들이 좀 힘들어 하면서도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이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아래 n제곱이 포함된 어떤 극한값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과정상 어디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냐면,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아래 n제곱의 극한값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 분자를 얘를 나는 FR이라고 적겠습니다.
FR이라고 적겠어요. 그러면 FR은 이것이 FR이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되는 게 FR입니다. 됐죠? 1분의 R의 N제곱분의 1 R의 N제곱의 극한을 붙인 게 FR이야. R 대신에 보통은 X로 써주겠죠, 보통.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 FR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두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됩니까? FR은 R이 1보다 작으면 얘네가 0, 0이 되니까 1이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 R이 1일 때는 대입. 대입, 얼마입니까? FR은 0.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줘야 되는데 조건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빠지는 겁니다. 됐어요? 0을 마이너스를 안 빼려면 이 n 대신에 보통은 이제 짝수나 홀수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까지 FR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된가요? 절대값이 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보다 작으면 1. 그 다음에 1일 때는 0. 요 그래프까지 그리는 게 마무리 작업입니다. 현재 이제 문제가 단순 해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좀 심플하게 나온 거고요. 됐어요? 여기에다가 문제가 어떻게 추가되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무언가를 하는 작업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그래프까지 항상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쪽으로 풀어볼게요. 너무 넘어갔나?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뭐 우리는, 자, 얘는 1하고 있는 상수니까, n이 무한대 제곱, n 플러스 1도 무한대 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밑 5분의 n이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로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5분의 m이 1보다 클 때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값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m이 하나 남았죠.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나요? 이건 생략이 돼요, 이 정도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려면 m은 10.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로, 절대값이 5분의 m이 1보다 작을 때는 극한값이 얼마가 된가요? 0이 되죠. 됐죠? 얼마가 되죠? 그럼 2. 맞게 나왔나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다 된다 해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는 다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로 5분의 m이 1이 되면 5분의 1이 m이 되면 어떻게 된가요? 얘가 1이 되니까 극한값이 2분의 3이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5분의 m이 마이너스 1은 생략이 되겠네요. 얘가 분모가 0이 되니까. 물론 조건에서 자연수만 생각하라 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설 때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다 연습. 됐어요? 답은 m이 1, 여기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자연수만 따져서 주라고 했으니까 1, 2, 3, 4. 그래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정수 조건에도 나오는데 자연수 조건 나온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류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이제 그 전 단계 문제가 한 기본 문제고,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전에는 뭘로 생각했어?
밑을 x가 지금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줬지. 이 문제는 뭐 때문에? 2의 n제곱 때문에 지수 형태가 x의 n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2의 n제곱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2의 n제곱이 밑이 2니까 이 x가 2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2보다 크냐 작냐인데 여기다가 x 자리에 k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3부터 엄밀히 따지면 실은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자연수니까 3부터 적었지만 x가 2보다 더 커버리면 밑이 큰 놈이 지배하니까 x가 지배를 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뭐만 남는다? fx는 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x가 작을 때부터 갑시다. 보통은 이 순서로 많이 갑니다. 이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가 되죠? 누가 지배한다?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2보다 작으니까 누가 지배한다? 2의 n제곱이 지배를 한다 이거죠. 2의 n제곱이 지배하니까 이거 나눠주면 뭐만 남는다? 2의 제곱 fx는 4가 된다. 세 번째로는 x가 2일 때는 이하고 똑같으니까 뭐만 남아? 2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남는 거 조심해야 돼요. 1 남고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남습니다. 2분의, 예? fx는 2분의 6이 돼서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2보다 클 때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는 x 2보다 클 때는 x 2보다 작을 때는 4 2일 때는 3 왼쪽은 조심해야 돼요 실은 양수만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양수가 아니라면 절대값이 이렇게 붙여졌겠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2도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실수 전체였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는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되시죠? 절대가 2보다 클 때는 x, 절대가 2보다 작을 때는 4, 2일 때는 3. 마이너스 2는 현재 문제에서는 조건에서 정형에서 빠지고요. 요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 절대값을 아, 예. 그러시죠. 네, 그런다고 봅시다. 자, 오케이. 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극한 문제, 또 문제, 이런 문제 벌써. 오케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 지금 오늘 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와우. 딱 봐도 보기가 싫어. 보기 싫은데 우리가 생각할 것만 생각하자 이거야. 뭐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밑에 이미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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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제곱이니까 밑에 fx하고 gx라는 거지. 뭐만 생각하자? 누가 큰지만 생각하자 이거죠. 누가 큰지만 생각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실은 절대값이 누가 크냐야 실은. 그렇지. 절대값이 누가 크냐. 그러면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비교해주려면 이쪽이 그래프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안 그려줬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러고, 질문의 의도는 지금 H2하고 H3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가 아니라 뭐가 양수일 때죠? X가 양수일 때니까 이 위치만 생각하자 이거지?
0부터 4까지만 생각하자. x가 0부터 4까지만 생각하자. 이거죠. 이 조건이 붙으면 이제 문제가 좀 더 깔끔해집니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얘기했다는 것은 둘 다 양수 조건만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fx가 gx보다 더 크면 fx가 gx가 크다는 말은 이쪽이죠, 이쪽. 0부터 3까지. 요거에 대해서는 누구? hx는 누가 더 커? f가 더 크니까 f가 지배를 하겠죠. 얘는 무시하고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fx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fx보다 gx가 더 크면 hx는 gx가 지배하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나눠주고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세 번째로는 같게 되면 똑같은 값이니까. 맞습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어떻게 돼? 나눠주고 나눠주면 얼마 남았어? 1 남았죠? 됐습니까? 와, 이 위에 문제네. 얘를 나눠주면 fx 하나 남네요. 플러스 5가 남네요. 그럼 뭐 됩니까? 2분의 fx 플러스 5. 문제 선생님 좀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fx와 gx가 같다는 것은 딱 값이 하나밖에 없네요. 현재로서 값이 3이네요. f3은 3. 맞죠? 4가 되겠네요. x가 3일 때만이니까. 그래프까지 그려보겠습니다. f가 g보다 더 크다는 말은 이쪽 부분, 다시 말해서 x가 0부터 3까지는 hx 그래프는 fx를 그대로 그려달라. gx가 더 클 때는 이쪽 부분, 3부터 4까지는 5를 그려달라. 5를 그려달라. 5, 이 정도의 느낌이네. 5, 이 정도. 그리고 같았을 때는 3이 될 때는 4. 같았을 때는 4는 3일 때니까 여기. 마무리 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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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주고. 요게 지금 h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완성이 되면 너희들이 이제 h2하고 h3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2일 때는 누가 더 크냐 판단하고 계산하면 되고 3일 때 누가 더 크냐 계산하면 되겠죠. 쌤은 이제 일반적으로 풀어준 거고요. 다음 뭐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식 세워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자, 이 문제 한번 언급해 볼게요. 뭐 정도만 게 아니라 AN보다 BN이 더 크고 AN은 알파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극한값이야, 극한값. 그럼 당연히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겠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 지우야, 그러지? AN보다 BN이 더 커요. 리미트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얘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반대가 됐어? 등호가 있어야 되죠? 등호가 있어야 되죠?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극한을 붙이면 극한값이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디귿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AN이 베타이면 베타이고 알파보다 베타가 이쪽이 더 크다. 극한값이 더 크다 이거야. 됐으면 크거나 같다 이거야.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그러면 AN하고 BN하고 BA 더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일까요? 클 수도 있지 않아요? 아,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동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등호?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이거는 봐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명제적인 장난이긴 한데 너희들 말대로 요 사이에 지금 요게 있다 이거죠. AN이 BN보다 크다. 됐어요? 명제 봅세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참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는 답변이지. AN보다 BN이 더 크면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요. 아니 2보다 3이 더 크면 2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냐 안 되냐? 참이. 참이야 참. 포함관계 이렇게 돼.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된 게 참이면 이렇게 된 것도 참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니에요 일단. AN하고 베타이면 AN하고 BN이 크거나 같다. 어떤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극한값이 알파 베타 AN은 크거나 같다. 보인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안 들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보인 것 같아요? 답이 나오네요? 틀렸다 나오나요? 뭐가 있을까요? 알파, 베타 극한값이 크거나 같다.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얘는 극한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극한에 대한 그 결과물. 그러지? 얘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알파, 베타가 같을 수가 있죠. 같을 수가 있죠. 같으면 AN이 이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죠. AN이 N 플러스 N분의 1, BN이, 수렴해야 되죠. 수렴. N분의 1, 얘는 N분의 2 하면 BN이 더 크니까 모순이 안 되고 2하고 1로 바꿔보게요. N분의 1. AN이 N분의 2이고 BN이 N분의 1이야. 그렇게 되면 리미트 A는 0으로 수렴하죠. BN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지? 뭐 크거나 같은 것은 맞는 말이고 하지만 이쪽이 더 크더라 이거죠. 됐어요? 대우를 쓰고 싶은데 대우가 명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우를 안 쓰고 반리로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반리 작업을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리는 계속 읽어보세요. 써보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반리는 많이 할수록 도움 많이 됩니다. 베이직이 있으니까 문제 나왔어.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 있는 만한 푼지가 없는 것 같아. 자, 107번 하나 풀어줄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Pn-1 Pn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P0, P1, P2, P3에서 Pn-1로 Pn이 그래프 위의 점일 때 Pn 플러스 1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0, 1은 0, 0, 1, 1. 그림 그대로 그래프 믿으면 될 것 같고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고 Pn 마이너스 Pn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점은 그 전 점을 지나고 새로운 점은 3번은 2번을 지나고 1번, 2번의 수직 1번, 2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 이런 말이네요. 요 말 뜻이야? 직선과 함수와 만나는 교점이다. 만나는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서 만나는 점이다. 그래프 그대로 설명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했을 때 ln을 Pn-Pn이라고 할 때 무한대의 값을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거지. 이게 무한대로 가다 보면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Pn-1 Pn 플러스 1로 하나 관계는 없어요. 그러겠지?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근데 아마 여기서 n-1을 넣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점을 우선권을 준 거라 이런 말이겠죠. 번호를 0, 1로 가니까 1번 1을 2번 이렇게 준 거야. 문제 풀 때는 극한으로 갈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 이거야. 문제점이 있어. 이해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 좌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 음수에서 양수로 가냐 양수에서 음수로 가냐인데 LN은 뭡니까? 이거의 길이잖아. 길이. 이 길이니까 관계는 또 없겠다 이거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음수에서 양수로 가나 양수에서 음수로 가나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이쪽 점을 그냥 나는 Pn이라 놓겠다 이거야. 왼쪽 점을. 얘를 Pn 플러스 1로 놓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Pn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자 보세요.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인가요?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 기울기는 다시 1이죠. 다시 말해서 Pn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 점의 X좌표를 그냥 나는 AN이라 놓으면 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AN의 제곱, 얘는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LN은 의미는 뭡니까? LN은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지금 차원이 한 차원 전 올라가 버렸어요. n 플러스 1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n-1하고 얘가 Pn-라고 이거 Pn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지? 그러면 ln이라는 말은 A2-A가 아니라 AN-AN-1을 절대값까지 붙이면 확실하겠죠. 루트 2 이렇게 된가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인 거? 1인 걸 구하겠다. 1인 걸.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가 1이면서 x-xn-1 플러스 an-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누구랑? x제곱하고 연립을 하겠죠. x제곱하고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n-1의 제곱
플러스 a n-1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네요. 얘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 n-1 x 플러스 a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왜 인수분해 쉽게 했어? 교점이 n-1이 무조건 있잖아. a n-1이. 그죠? 새로운 해 x는 마이너스 a n-1 플러스 1이 a n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서 a n은 그전은 a n-1했다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플러스 1이 됐다 이거죠. 그렇지? 절대값이 하나 더 커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발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0, 1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얘가 A1이 1이었잖아요. A2는 마이너스 2, A3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쪽으로 AN은 뭐라 써야 돼? 정확히 쓰면 n이라 쓰면 안 되겠죠? 뭐라 쓰면 맞습니까? 마이너스 부호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1이 양수니까 뭐 n-1,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어차피 절대값 붙이려면 굳이 이런 표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금 요식이었죠? 요식? 그죠? 요게 얼마였어? n이었죠? 이 점 뭡니까? n-1이었죠? 마이너스 n-1이었죠? 요 거리는 얼마가 되죠? 거리 2n-1이 되죠? 거리는 2n-1 요거 맞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ln은 2n-1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일단은 이번 주는 토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앞쪽은 쉬우니까 토프까지 푸시고 다음 주에 질문 받고 급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